안녕하십니까. 테스톤 7조 저장 하창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인 T메이트 기획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T메이트 발표를 맡게 된 박한수, 박중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1번부터 12번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1번부터 6번까지는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고 이후 7번 엔티티 정의서부터는 박중원, 조원이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가 있는데 택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다시피 매년 요금이 높아지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산업금 문제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매년 요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기준 버스나 지하철의 가격은 1,250원인 반면에 택시의 최소 요금은 3,300원으로 타 대중교통보다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카쉐어링 관련 서비스가 활발한 반면에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운데 이는 공급 증가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택시 기사의 생계를 위협해 반대가 심하며 대체수단인 카풀은 현재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높아지는 요금으로 인한 비싼 가격대에 대해 다른 사람과 택시를 동승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기존 택시 서비스와는 다른 카풀 관련 서비스로 인해 공급이 증가될 우려가 있었는데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닌 택시 승객의 수요 인구를 늘리는 것이므로 오히려 택시 기사의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 서비스로는 카카오 택시와 반반 택시가 있는데 카카오 택시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반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이지만 저희 T메이트는 동승으로 인해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반 택시는 최대 2인 합승을 지원하는 택시 서비스이지만 저희는 최대 3인 동승을 지원합니다. 네, 주요 서비스 첫 번째로는 유저 간 매칭 및 콜택시 기능인데 서로 비슷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과 택시를 동승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행 설정 기능은 자신이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해 그 항목을 기사에게 전달한 후에 기사는 그걸 확인해 그대로 운행하는 기능이 있고 동승 호출 시에는 동승자 옵션을 설정해 필터링하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 제공 및 알림 서비스는 기사에게 필요한 정보와 알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주 가는 목적지 관리는 사용자는 자주 가는 목적지를 추가해서 목적지를 선택할 때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출발지 장소 지정은 동승호출 시에 출발지를 수동이나 자동으로 장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핫플레이스 지정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빠른 매칭을 위해 구역마다 핫플레이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택시 기사 및 유저 간 평가는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동승호출 시에 동승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 첫 번째로는 등급관리인데 등급관리는 월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서 해당 등급에 맞게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인 및 가족 알림 기능은 사용자는 지인이나 가족 번호를 등록해서 택시 승차 시에 해당 택시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거리 콜 기피 방지 서비스는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거리 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단거리 콜을 많이 받은 택시 기사에게 장거리 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페널티 기능은 상습적인 취소 시에 이러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기사는 일정 시간 콜 차단, 사용자는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기능도는 크게 5가지로 나누었고 회원관리는 회원가입부터 등급까지, 결제관리는 카드부터 포인트, 장소관리는 지정장소 확인부터 자주 가는 장소, 호출관리는 일반 호출부터 기사 평점, 정보관리는 교통정보 확인부터 문의사항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기술서입니다. 사용자는 가입 시에 이름,
성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게 됩니다. 기사는 추가적으로 자격증 번호, 택시 번호, 차량 종류를 입력합니다. 로그인은 자동 로그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보 수정의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뀔 시 변경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마다 원하는 운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승호출 시에는 동승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급관리에서는 자신의 현재 등급과 등급에 맞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급은 네 가지로 나누었고 포인트 적립은 각각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등록이나 추가 시에는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해당 정보는 전부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결제 시에 대표 카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요금 이력을 통해서 날짜별로 이력을 검색할 수 있고 저희는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신의 보유 포인트와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승호출 시에는 출발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모집자는 그걸 확인해 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탑승 이력 목록에는 자신이 이용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는 거주지나 자주 가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호출 시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한 후에 출발지 근방에 있는 기사가 그것을 확인해 콜을 매칭하게 되고 동승호출 시에는 출발지를 자동이나 수동으로 장소 지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매칭이 없을 시에는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리스트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평점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매칭 시에는 상대방의 노쇼 횟수를 보고 매칭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쇼 카운트가 누적될 시에 이러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기사는 자신의 평점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운행 종료 시에는 기피 손님이 있을 경우에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지역의 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FAQ, 1대1 문의, 기능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업무 흐름도는 사용자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의 기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는 로그인 시에 선호 운행 설정, 탑승 이력 확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청호출 이용 시에는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동성호출은 장소를 합의하거나 지정 장소를 선택해서 후에 매칭이 이루어지고 해당 운행에 대한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에 택시를 승차하게 되는데 탑승 시에는 기본 요금이 선결제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 시에는 총 금액에 따른 결제가 이루어지며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동승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승인 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 후에는 평점 이력 그리고 요금 이력, 교통정보 및 수요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콜 대기하면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운행 정보를 확인한 뒤에 승객을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 시에는 결제가 이루어지며 기피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의 고객 시점 전체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고객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호출은 일반 호출과 동승 호출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승 호출의 경우에는 인원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칭이 이루어지고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택시 매칭 시에는 탑승강 탑승하면 평점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 관리, 마이 페이지, 서비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기사 시점 전체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고객과 다르게 기사 인증을 하게 되고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콜 대기 화면부터 운행 종료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운행 종료 시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와 마이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문서 리스트는 총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박종원 조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웹DA 7조 박중원입니다. 저는 엔티티 정의서부터 개발 계획 및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회원부터 법인 구분, 이벤트부터 블랙리스트까지 총 16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다시피 저희 ER 다이어그램의 전체 레이아웃입니다. 저희는 회원 테이블을 중심으로 모든 테이블이 이어져 있으며 공통된 부분을 같이 작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테이블을 나누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용자와 기사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회원 테이블에 작성하였으며 기사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테이블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용 내역도 마찬가지로 일반 호출과 동승 호출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이용 내역에 작성하였으며 동승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승 테이블에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동 결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들고 있을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에 대한 내용은 전부 암호화하여 결제 수단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핫플레이스의 경우 색상이 다른데 이는 저희가 리드온리 테이블로서 다른 테이블과 연결되지 않고 값을 읽어오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 기사, 이용 내역 용어사전입니다. 다음은 동승, 알림 전송, 게시판, 평점 용어사전입니다. 다음은 이벤트, 핫플레이스, 포인트 용어사전입니다. 다음은 결제 이력, 법인 구분, 결제 수단 용어사전입니다. 다음은 회원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회원 코드의 경우 권한, 성별, 휴대폰 번호, 카운트로 이루어져 있고 계정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기기 고유 번호인 IMEI 값을 칼럼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의 추가 칼럼입니다. 등급을 일반, 우수, 최우수, VIP로 나누었고 만약에 등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탈퇴 회원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사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다음은 법인 구분 차량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구분 코드의 경우 법인 택시인지 개인 택시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법인은 C, 개인은 I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내역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이용 코드의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결제 API에서 사용하는 머천트 UID라는 변수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프로그래밍 시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리명을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동승 블랙리스트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좌석 번호 칼럼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어느 좌석에 탔는지 저장하도록 칼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점 게시판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게시판 코드의 경우 코드 3개와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드 3개는 NOT, FAQ, FUM과 같은 공지사항, FAQ, 기능 도움말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림 전송 포인트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포인트 구분 코드를 넣어서 포인트를 사용한 것인지 적립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칼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이벤트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이벤트 코드의 경우 이벤트 종류 코드 3개와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즌별 이벤트 코드 2개, 이벤트 종류 코드 하나로 이벤트 코드 2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정기, 상시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이벤트 종류 코드 하나는 적립 이벤트, 추천 이벤트, 선착순 이벤트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즐겨찾기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장소명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하지 않은 경우엔 맵 API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값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핫플레이스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다음은 결제수단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빌링키의 경우 결제수단마다 생성되는 고유한 값을 기본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제 이력 도메인 정의서입니다. 거래 고유 번호의 경우 영수증처럼 생성되는 고유한 값을 기본키로 설정을 하여 사용을 하였고 화폐 단위로
여러 곳에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폐 단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회원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기술서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는 기본 키는 노란색으로 명시를 하였고 외래 키이자 기본 키로 사용되는 값은 하늘색으로 명시하고 외래 키인 경우 분홍색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원의 추가 칼럼입니다. 다음은 기사 테이블입니다. 기사 코드의 경우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가 기사 권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사 테이블의 기본키로 설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차량 테이블입니다. 차량 번호가 기본키로 설정되고 회원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법인 구분 블랙리스트 테이블입니다. 저희는 복합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상단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내역 테이블입니다. 회원 코드와 이용 코드가 기본키로 사용되고 회원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용 내역의 추가 칼럼과 평점 테이블입니다. 기사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오고 평점 테이블은 평점 코드를 기본키로 사용하고 이용 코드와 회원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동승 테이블입니다. 회원 코드와 이용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와서 복합키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테이블입니다. 게시판 코드를 기본키로 사용하고 회원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테이블입니다. 이벤트 코드를 기본키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포인트 테이블입니다. 회원 코드와 포인트 코드를 복합키로 사용하고 회원 코드와 이벤트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알림 전송 테이블입니다. 회원 코드와 지인 전화번호를 기본키로 사용하고 회원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즐겨찾기 테이블입니다. 회원 코드와 장소 코드를 기본키로 가져와서 회원 코드를 외래키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핫플레이스 테이블입니다. 우편 번호를 기본키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저희가 거리별로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편 번호가 겹칠 일이 없기 때문에 우편 번호를 기본키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제수단 테이블입니다. 회원 코드와 빌링키를 외래키로 가져와서 복합키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제수단과 결제 이력 테이블입니다. 다음은 개발 계획과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장이자 총괄적으로 개발을 맡고 있는 하창현 조장이 있고 저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풀스택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업무로는 김진수, 박한수, 강병현 조원이 맡고 있고 백엔드 업무로는 허시현 조원, 장원준 조원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H2와 JUnit을 활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네이티브 앱도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GitHub 브랜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스 코드 관리 및 업무 분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AWS와 엔진엑스를 활용하여 24시간 무중단 배포 환경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업무 분담 및 개발 일정입니다. 세부적인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고 개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4월 초까지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5월 말까지 개발을 진행하여 6월 전까지는 테스트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